자,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주목을 해야 할까요? 다시 수요일이 되었고, 이분과 함께 내일장 큰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FR자산관리 길건우 대표 모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벌써 수요일이에요. 네. 또 시간이... 자꾸 볼륨을 갑자기 줄여요. 오늘은 왜요? 왜 이럴까요? 막 이렇게 느낌이. 아, 저요? 네. 아, 올려주세요, 톤을. 오늘 왜 이럴까요? 왜 그럴까요? 네.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는데, 네. 근데 또 돈이 가는 쪽은 꾸준히 가요. 방산이 맞아요. 그랬고, 화장품이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건 또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 싶어서 오늘 궁금한 쪽, 내일장에도 오를까 준비한 쪽이 있습니다. 바로 화장품인데요. 사실 대표님, 네. 이제 화장품에 실적 붙이긴 좀 그렇고요. 컨센을 붙여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아, 그래요? 컨셉을 갖다 붙일까요? 화장품이 사실은 항상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근 한 달 넘는 시간 동안 가장 주식시장에 안 좋은 악재가 뭐냐라고 하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네. 관세. 네,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화장품은 현재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저희 무관세거든요. 네, 그러니까 관세가 없었어요. 그리고 관세가 붙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나라만 화장품 관세를 매길까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그건 아닐 겁니다. 네네. 네, 그러면 다 매길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피해를 볼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조금 좋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화장품을 열심히 이제 수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수입국들이 있을 텐데 작년까지는 프랑스가 계속 1등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꾸역꾸역 따라가서 올해 바뀌었어요. 네. 1위로. 그러면 왜 바뀌었냐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작년에 미국 쪽에서 MZ들이 화장품을 사는 그 패턴이 조금 바뀌었답니다. 그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프랑스 쪽 화장품에 보면 브랜드 화장품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고가에 많이 들어가는데 작년부터 MZ들이 가성비 있는 화장품을 찾기 시작을 하고요. 네. SNS에서 또 이슈가 되는 화장품들을 사기 시작을 했대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 화장품이 점유율을 끌어올려서 1위를 간 거예요. 네, 그럼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가격이 조금 더 오르더라도 이게 쉽게 바뀔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별로 안 바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관세 때문에 어지러운 시기에는 가장 영향력이 적은 이쪽으로 당연히 수급이 이제 조금 쏠릴 수밖에 없는 구간이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피처가 될 수 있다. 화장품이 충분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화장품이 사실 진짜 종류가 많습니다. 너무 많죠. 네, 뭐 용기도 오늘 잘 갔어요. 유리 용기 만드는 맞아요. 회사도 잘 갔고, 뭐 사실상 지금 증권가에서는 계속 OEM, ODM 나오는데 또 증권사 리포트 얘기 들어보면은 오히려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쪽이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와서 헷갈리더라고요. 크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업들이 섹터 전체가 다 좋을 때는 수급도 좋고 할 때는요 다 올라가요. 아무거나 사도 된다? 아무거나 사도 다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키 맞추기를 다 해버린단 네.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도 시장의 수급이 많이 줄었습니다. 맞아요. 왜냐면 어찌됐건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 베팅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그나마 남아있는 수급을 누가 또 땡겨가냐면 정시테마가 또 땡겨갑니다. 그러면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골라서 사야 돼요. 그러면 기업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주가는 또 아래로 내려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시기인데 여기서 굳이 기업을 고를 거냐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 화장품을 잘 파는 것 말고 그러면 이 화장품 회사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A사가 굉장히 잘 팔았어요. 근데 경쟁사인 B사가 갑자기 뜨기 시작하면 A사는 매출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때 웃고 있는 애가 딱 두 군데가 있습니다. 만드는? 네, 이거 위탁 생산해주는 ODM 업체랑 용기 갖다 주는 네. 용기 관련 회사예요. 그러니까 조금 안전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 관련 주가들이 조금 많이 올랐고요. 알게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종목들이 있는 많이 빠졌는데 화장품 ODM주 갖고 계신 분들 보시면은요 수익 받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 안에서도 선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ODM 갖고 와 주실 줄 알았는데 여러분 어딘지 아세요? 약간 뒤통수가 아픈데 VT 이거 어떻게 설명해 주실 거예요? 자, VT는 우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미국향 매출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는 원래 3년 연속 우리나라 K 화장품의 인기가 많습니다. 이제 일본 쪽에 대해서 매출은 여전히 VT 같은 경우는 안전하게 잘 가고 있고요. 플러스 알파, 기존의 일본 쪽 매출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올해 상반기 때 올타뷰티 들어보셨죠? 여기 매장이 한 전국에 1,800개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 동시에 VT 제품이 들어갑니다.
그럼 매출 성장성 플러스 알파가 되니까 저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실리콘2 가지고 왔는데 아까 웃는 애가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마케팅 대신해주는 애들. 그러면 실리콘2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미국 쪽에 대한 매출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유럽이랑 UAE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매출이 굉장히 빨리 급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주가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사실은 이제 실리콘2 같은 경우가 충분히 매력적이에요. 왜냐면 ODM 관련주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많이 올랐어요. 네. 여기 손 집어넣기가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이런 친구들은 아까 얘기했던 기업 실적 대응보다는 훨씬 더 안전한 대안처가 될 수 있다는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이 두 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네.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피해실 수 있고 또 마케팅을 해주는 쪽이 뒤에서 웃을 수 있다는 관점 들어봤습니다. 자, 동시효과 구간 이제 마무리 구간입니다. 오늘 양대 시장은 사실 두 시르기 해서 좀 더 낙폭이 커졌습니다. 코스피 1.24% 내린 위치, 코스닥은 700선을 결국 지키지를 못했네요. 699선에서 마감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외국인은 현선물 매도 우위가 확인되고 있는 속에서 기관이 그래도 오늘 좀 사자 스탠스를 취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소폭 매도 우위가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보시는 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스피에서도 코스닥에서도 메이저 주체는 들어오고 있지 않음이 확인이 되네요. 이 속에서 아까 길건우 대표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인맥주, 대선, 정책주에 있어서 수급 뺏김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 속에서 잘 나가는 섹터도 있으니까요. 현명하게 판단해 봐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4월 16일) 수요일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미중 간의 갈등에 대해서는 도저히 안도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경계감이 또 짙어지는 가운데 특히 우리 증시는 장중에 특히 오후장 들어서 낙폭을 더 키워갔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에 상승이 참 반가웠었는데 이 거래일 만에 코스피는 다시 한번 2,500선 내줬고요. 코스닥도 700선이 무너졌습니다. 마감 현황 체크해 보시죠. 양지수 모두 1% 넘게 많이 밀렸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2,447선에서 그리고 코스닥은 2% 가까이 낙폭을 키워가면서 699선에서 끝이 났습니다. 오늘 수급도 조금 전에 체크해 보신 것처럼 현선물 시장에서 모두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거세게 나타났습니다. 달러원 환율 같은 경우에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1,420원대 부근이었지만 외국인의 수급은 아직까지 기대할 수 없는 걸까요? 오늘도 거래소 쪽에서 5천억 원 가까이 팔았고요. 메이저 주체가 모두 다 양시장에서 팔자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주들의 움직임을 한번 체크해 볼 텐데요. 오늘 반도체 쪽이 전반적으로 투심이 좀 위축된 가운데 IT 투톱도 함께 무너지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머니맵 통해서 시가총액 상위주의 움직임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저사양 AI 칩에 대해서도 미국 행정부에서 아무래도 대중 관련한 수출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정규장에서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1% 넘게 올랐었는데 시간외 거래에서 엔비디아가 6% 가까이 급락했고요. 나머지 반도체주도 모두 다 같이 좀 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오늘 장 초반부터 이들에게 변동성을 주는 뉴스로 작용됐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3%가 넘게 밀렸고요. 한미반도체와 HPSP, DB하이텍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같은 종목들 모두 다 함께 파란불을 켜면서 끝이 났습니다. 오늘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비아디 쪽으로의 자율주행 부품 관련된 공급 소식 나오면서 강세를 보였는데 그마저도 오름폭은 많이 축소가 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2차 전지 섹터 볼 텐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파란불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이 3%가 넘게 밀리면서 끝이 났고요. LNF나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모두 다 함께 쉬어갔습니다. 엔캠도 오늘 6% 가까이 밀리면서 마감됐습니다.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최근에는 계속해서 선별적으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ABL 바이오 같이 기술 수출과 관련해서 잭팟을 터뜨렸거나 앞으로 미국 암학회에서 추가적인 성과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쪽들은 계속 가지만 나머지 주도주 역할을 하던 종목들은 하루하루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4% 가까이 밀리면서 끝이 났고요. 그런 가운데 미용 의료기기 쪽들이 이번에 하반기에 훨씬 더 좋아질 거다라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오늘 휴젤이나 클래시스 같은 종목들은 눈에 띄는 흐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동차 쪽은 부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일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다라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그래도 한숨 돌리나 싶었는데 여전히 자동차 완성차 쪽에 대한 우려도 있다 보니 불확실성을 안고 일단은 전반적으로 쉬어갔습니다. DN 오토모티브 정도만이 오늘 특징적인 모습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금융주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한 모습 확인이 됐었고요. 그리고 게임 엔터 쪽에서는 크래프톤 2%대 강세, 하이브도 2% 가까이 올랐고 SM도 올라갔습니다. 어제까지 강했던 전력설비 대표주들 오늘은 나란히 3에서 4% 조정을 받았고요. 이렇게 시장에서는 지금 불확실함이 가득하다 보니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있는 쪽들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 뭐 화장품이나 음식료 같은 쪽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 오리온도 3%가 넘게 올라갔고요. 삼양식품도 기대감 속에 상승했고 1% 정도 황제주 다시 한번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고 농심도 최근에 주가 흐름 좋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동통신 3사도 오늘 다 같이 올라갔고요. 우주항공방산 쪽에서는 한국항공우주가 빨간불 강하게 켜줬습니다.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주의 움직임 확인해봤고요. 거래량과 거래대금 쪽에서 힌트 찾아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이길 기록했는데 55,000원 아래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장에서 강했었던 강관주들 오늘도 상단에 랭크되어 있는데요. 동양철관이 오늘 5%대 강세 보여줬고요. 하이스틸 같은 경우에는 1% 정도 하락하면서 그 안에서도 엇갈리는 움직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히토류 관련주 계속 주목받는 가운데 3% 정도 유니온 올라가면서 마감됐고요. 거래대금 상위 쪽으로 가보시더라도 IT 투톱 뒤를 이어서 한화그룹주들 그리고 동양철관 같은 종목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대한제당이 상한가로 마감을 짓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방산주들까지 볼 수가 있겠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쪽에서는 한국 PIM이 8%대 강세를 보여준 점 눈에 띄었고요. 그리고 DSC 인베스트먼트를 비롯해서 휴류호사 AI 관련한 종목들이 오후장 들어서 또 한 번의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4x4 같은 종목들 되겠죠. 다음으로 오늘 의료 AI 그리고 원격 진료 관련주들이 AI 홈닥터에 대한 기대감 속에 많이 올랐습니다. 토마토 시스템이나 인성정보 같은 종목들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쪽에서도 대체적으로 비슷한 움직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노바텍도 13%대 급등 나왔고요. 토마토 시스템 확인할 수가 있겠고 4x4 앞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상한가로 마감 지었습니다. 그동안 고점 계속 높여가던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살짝의 조정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4월 16일 수요일장 마감 현황 짚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상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3%대로 빠지니까 지수는 부담이 됐을 수 있습니다. 내일 TSMC 실적 예정되어 있거든요. 참고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수를 누르고 있는 쪽이 반도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서 오늘 밤에는 또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나타날 텐데 또 이쪽에서 어느 정도의 건강도를 체크할 수 있을지도 계속 눈치를 볼 것 같아요. 대표님 요즘 진짜 신기한 건 자기 전에 뉴스 보고 깜짝 놀라고요. 일어나서 뉴스 보고 깜짝 놀라요. 네. 그쵸? 저 요즘에 그 아침에 눈 뜨면 제가 그래도 한 5시쯤에는 일어나거든요. 네. 네, 트럼프부터 검색합니다. 네, 도대체 또 자고 있을 때 무슨 얘기했냐. 예. 그리고 이제 제가 평균 한 12시쯤 자는데 그때 또 미리 또 검색하고 잡니다. 예. 네. 달라 있을 수도 있고 또. 이 5시간 사이에도 말을 바꾸는 네. 사람이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맞아요. 잘 네. 대응해봐야 될 것 맞아요. 같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어느 섹터가 괜찮을까? 직접 챙겨야 주신 거여서요. 열어볼 텐데 자동차 괜찮나요? 이거 하니까 바로 그냥 볼륨이 떨어지는데 저는 괜찮다라고 봐요. 괜찮다. 네, 첫 번째, 어제 그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열심히 발을 띄워가지고 뉴스가 딱 떴습니다. 네, 비아디에. 네, 삼성전기 MLCC 들어간다. 근데 아침에 장 시작하자마자 분위기 좋았어요. 맞아요. 호가창 막 올라오고 6%대까지도 맞아요. 올라가고 오늘 마감 어땠어요? 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는요 정말 빠른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테마주나 이런 것들이나 그다음에 강관주들도 사이즈 작은 애들만 튀어요. 네, 그만큼 수급이 많이 쪼그라져 있고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다는 건데 자동차가 오늘 빠졌잖아요. 네.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하면 저점이다라고 생각하면 다시 돌아올 확률이 높다. 라는 관점으로 저는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크게 보면 이제 자동차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죠. 첫 번째는 이제 일반 관세에 포함은 됐습니다. 품목 관세에 포함이 돼서 25% 부과한다라고 해서 3일부터 적용이 되고 있고요. 부품 같은 경우는 다음 달 3일부터 한다라고 원래 기존에 얘기가 나왔다가 이번에 엘살바도르 대통령인가요? 얘기가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라 라고 하니까 자동차 부품은 좀 빼주면 안 되냐.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거의 그래 옮기는데 시간 좀 걸리니까 나도 고려 중이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살짝 부풀었습니다. 아, 기대가? 살짝 기대가. 그러면 이거 유예할 때 자동차도 또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번에 그 완성차 업체들 중에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 중에 실적 발표를 제일 먼저 한 게 폭스바겐이에요. 네. 6일날 실적 발표했는데 원래 영업이익률이 그래도 6%대였거든요. 근데 3.6%로 거의 반토막 됐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랬냐면 이미 미국에 운송을 보낸 거에다가 품목 관련된 비용들을 다 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뚝 떨어진 거죠. 그만큼 이게 그대로 관세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피해는 클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웬만한 건 주가에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사라진다라고 하면 상방은 저는 열린다라고 봐요. 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는 더 빠지는 것보다는 열릴 거에 베팅을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라고 봅니다. 반영 다 시켰다. 네. 그러면 사실 뭐 볼까에 대한 문제가 남거든요. 네. 사실상 대표님 다음 네. 주에 우리 협상하러 트럼프 가죠. 만나러 가잖아요. 네. 요거 테이블에서 나올 수도 있는 것 텐데. 자동차는 무조건 나올 거예요. 예. 네. 그러면 이제 완성차 대장주 봐야죠. 현대차입니까? 현대차 봐야죠. 아. 네, 그래서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근데 대부분 이제 말은 똑같은데요. 기본적으로는 이겁니다. 현대차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발빠르게 뭔가 대응을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트럼프가 뭐 결정하는 걸 현대차가 뭘 말릴 수는 없으니까. 근데 첫 번째 투자 먼저 했고요. 31조. 네, 완성차 업체들 중에 그래도 제일 빨리 투자를 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항상 3등, 4등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근데 1등 기억을 합니다. 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투자도 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작년에 이미 GM이랑 협력 관계도 어느 정도 다 갖춰놨어요. 그래서 정 안 된다 그러면 미국 GM 공장 활용할 겁니다. 네, 그럼 너네도 어차피 너무 많이 찍어내봤자 손해일 텐데 그냥 쉐어하자 네, 라고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또 대응이 저는 이거 보고 야 그래도 정말 적극적으로 하는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그 미국의 워싱턴 사무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 소장이 바뀌었습니다. 네, 하원 4선 의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친 트럼프. 네, 왜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로비하는 게 불법이에요. 예. 네, 근데 미국은요 로비가 합법입니다. 자유롭죠. 네, 밀어주면 돼요. 그러면 야 이게 정치적인 변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대응을 하고 있구나라는 관점까지 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상방이 열려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한번 도와주세요. 지금 18만 원인데요. 이제 사실 갑자기 22만 원 이상을 가는 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다만 21만 원대까지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1차 목표가 21만 원 봅니다. 좋습니다. 네. 21만 원 라인 때까지는 현대차 한번 보자. 더 내려갈 자리보다 올라갈 자리를 보자라는 관점이었습니다. 길건우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내일장 전략 꼭 잘 챙기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